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이제 26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어떤 광고들을 좀 우리가 선점해야 광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가져왔고요. 사실 광고 유형이 너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26년에 꼭 선점해야 되는 배너 광고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광고가 매체도 굉장히 많고 캠페인도 엄청 많다 보니까 각각 브랜드사들이 우리가 어떤 광고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가장 메인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알고 계시는 4대 매체들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꼭 그런 메인 매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좀 적합한 광고들이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좀 어떤 광고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유튜브 안에는 영상 광고도 있고 GDN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사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뭐 블로그라던가 뭐 카페 글이라던가 이제 웹사이트들이나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 구글링을 하거나 했을 때도 어떤 문서로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거에 익숙했던 반면에 지금 저는 글을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뭔가를 읽힐 때, 배울 때, 뭔가를 찾아볼 때 영상 형태로 하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면 귀로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 저는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또 저는 유튜브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마케팅 학교라는 이제 제가 이제 업무하면서 하는 거 외에도 개인적인 제 취미도 유튜브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점점 더 이 유튜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좀 지수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세요? 요즘에 유튜브가 처음에는 살짝 동영상 플랫폼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탐색하고 요약하는 맞아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 기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유튜브 광고 26년도에 꼭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중요한 거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유튜브 광고를 잘 하거나 아니면 26년도에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저희가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롱폼인데 사실 롱폼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이제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 내 시간을 투여해서 보는 긴 영상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쇼츠나 릴스 같은 너무 짧은 영상, 짧은 정보만을 다룬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롱폼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어떤 브랜드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 인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오히려 롱폼 형태로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주기적인 후기로, 예를 들면 이용 1일차, 3일차 아니면 어떤 특정 커머스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매치시킨 조화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롱폼 형태의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가 효율이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언급하고 싶었고 특히 롱폼이 좀 맞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 업종은 무조건 롱폼 형태의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떤 걸 좀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들이나 그런 건 의료기기나 패키지 여행들의 맞아요. 매체를 사용했을 때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저도 쇼츠나 쇼폼 영상이 굉장히 뜬다라는 주제로도 이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모든 게 100%라는 건 없거든요. 전체적인 추세가 쇼폼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쇼폼이긴 하거든요. 근데 롱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업종에서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튜브의 롱폼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이 의료기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가 좋은지가 아니라 왜 이게 이런 효능이 나오게 되는지, 혹은 이걸 이용하는 그 과정이나 그랬을 때 후기 등등 어떤 짧게 30초 안에 1분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들은 굉장히 롱폼 형태로 효율이 좋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 팀 내에서도 사실 여행사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여행사 같은 것도 사실 고관여 제품이고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보통은 몇백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하다 보니까 30초 안에 1분 안에 정보만으로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나 뭐 이런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것처럼 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고관여 제품들은 이 롱폼을 통해서 신뢰도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숏폼인데요. 사실 이제 숏폼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양산형 AI 이제 채널이나 영상들을 좀 검열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채팅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방송 보고 너무 전략을 잘 알려주셔서 또 보러 왔습니다. 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화요일에 했던 주제랑 오늘 또 다른 주제다 보니까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유튜브에서 숏폼 형태의 영상이 굉장히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저희 쪽에 고민하시는 포인트는 저희가 뭐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만들어낼 여력이 없어요. 그런 인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를 업체에 비용을 들이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막상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 너무 AI 기능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을 조금 손쉽게 숏폼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영상을 기획을 하고 이걸 제작하고 뭔가 편집을 정말 고퀄리티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제품을 그냥 유튜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계속 노출시킬 수 있는 정도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에 AI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롱폼의 핵심을 파악해서 숏폼으로 자동 변주하는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롱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일부 요약해서 또 숏폼 형태로 만드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큰 도달료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 앞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 이유예요. 이미 뭐 유튜브에서 롱폼 해야 된다, 뭐 숏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마트 TV의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는 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점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집에 TV 있으세요? TV 있는데 보는 시간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보는 시간이 적으시죠. 그럼 뭐 보통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실 거고 인스타도 많이 보실 거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곳에서는 그 뭐라고 하죠? 이동식 TV, 갑자기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동식 TV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TV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모니터 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요 TV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도 사실 TV 자체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노트북과 연결해서 유튜브를 볼 때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스마트 TV라고 하는 이런 그 중간에 뭐 IPTV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이런 광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라는 어플, 유튜브라는 이거 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TV도 예전에는 방송 위주였어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를 보기 위한 거, 드라마를 보기 위한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스마트 TV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중간중간 들어가는 광고가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점점 이렇게 이 비율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젊은 분들의 추이를 보면 TV 방송을 보기 위해서 TV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동식 TV도 단순히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뭐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 같은 거나 이것들을 보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거가 사실 메리트가 있었던 제품인 거라서 유튜브 사실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26년에는 꼭 시작해야 되는 매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려워요. 유튜브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유튜브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영상이 끝나시고 우리가 유튜브를 좀 안 하고 있다, 유튜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게 모비온 매체인데요. 모비온은 제가 지금 마케터가 한 8년 차인데 예전에도 있었던 매체고 예전에도 많이 했던 매체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좀 효율이 잘 나고 있는 매체로 저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비온이 어떤 건지 좀 대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비오는 이제 2026년도에도 이탈 고객을 다시 불러오는 리타게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국내 매체 환경에 최적화된 맞아요. 매체가 그쵸? 바로 모비온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 배너 매체사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배너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26년도에 꼭 선점해야 되는 매체로 모비온을 가져온 이유는 뭐 다들 너무 공감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부턴가 이 네트워크 배너의 리타게팅이 거의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6년도에 그리고 27년도에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요즘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많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전환되는 직접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간접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예를 들면 어떤 광고를 보거나 어떤 콘텐츠를 보고 바로 이 제품을 사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반복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구경을 하다가 그래도 뭐 가격이 비싸거나 후기가 좀 없거나 아니면 조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그냥 나가거나 이런 과정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리타게팅 사실 너무 중요해요. 리타게팅이 너무 중요한데 왜 모비온을 우리가 꼭 26년도에 선점해야 되냐? 첫 번째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한 80% 이상의 온라인 상에서의 여러 구자들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좋은 점이 여러 군데에 노출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모비온이 약 3,400여 매체와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서 놓치는 잠재 고객을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되게 촘촘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제휴되어 있는 지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말은 여러 군데에 우리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네이버, 구글, 메타, 카카오 이런 4대 매체는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이 중에 2개 이상은 어떤 브랜드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이 메인 매체들이 닿을 수 없는 거를 이 모비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면들에 점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비온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문맥 타겟팅,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비오는 사용자가 읽고 있는 기사나 컨텐츠의 문맥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구매 의도가 높은 시점에 광고를 노출해주는 기능입니다. 맞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어떤 걸 찾아보거나 정보를 볼 때 특히 이제 기사 같은 데에 노출되는 배너 형태를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고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 뉴스, 뭐 이런 가격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는 유저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양 광고를 노출시켜주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뭐 사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니까 뭐 예를 들면 입주 청소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컨텐츠, 그 사람이 검색하는 키워드나 문맥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광고를 보여주는 리타게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모비오는 저희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모비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저희 대행사 후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좀 완전 중요한 특성만 먼저 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비용 효율성인데요. 사실 모비온 같은 배너 광고 이제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앞서 설명드렸던 유튜브 광고와 마찬가지로 배너 광고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이미지 배너 소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휴되어 있는 지면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즈의 이제 배너가 원래 필요했어요. 이전에는 거의 18가지의 규격에 맞는 소재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광고 소재를 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 사이즈 정도만 있으면 여러 가지 사이즈의 다리 사이즈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비오는 사실 아마 유튜브보다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비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써놓은 것처럼 사실 모비온 매체사에서 지금 베타 버전으로 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좀 나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선착순으로 10개 브랜드사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이 마침 필요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빠르게 요 선착순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안내 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 이 모비온에서 좀 왜 광고를 좀 해야 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고객 구매 의도를 강제적으로 높이는 행동 심리를 부스트할 수 있는 이 확률이 높은 매체예요. 그래서 예시로 어떤 특정 제품을 3번에서 5번 정도 상품을 조회하면 이 조회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과 시기와 그 패턴을 분석해서 광고를 다시 보여주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구매 의도, 즉 전환이 20% 이상 다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다, 많이 유입이 된다. 근데 그 중에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100명 중에 98명은 다 그냥 떠나요. 그 중에 2명이 구매를 할까 말까 하고 그 2명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잠깐 나갔다가 후기를 보거나 가격을 비교하거나 이런 단계를 거치면 저희는 이 98명을 잡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모비온 광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100명이 들어와서 이 100명 중에 10명만 구매를 해도 굉장히 좋은 전환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은요, 사이트에 100명 들어오면 회원가입이 있는 경우 한 40명 정도 회원가입이 일어나고 그 중에 상품을 조회하는 건 28명 정도고 28명이 상품을 봤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인 한 14명 정도가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놔요. 이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사람 중에서 겨우 2명 정도만 상품 구매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2명의 매출, 2명의 이 구매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100명이 유입되는 광고를 하기 위한 돈을 드리는 건데 그 돈은 어차피 들여졌잖아요. 근데 98명은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이 98명을 잡기 위한 모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 이제 모비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비온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리워드를 해주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는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일매일 들어오게끔 하거나 이런 이제 방문을 유도하는 형태가 1단계이고요. 들어온 사람들한테 특정 상품을 조회하게끔 하는, 조회하다 보면 어차피 상품을 조회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눌러보게 되잖아요. 요 단계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한테 장바구니를 담게끔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구매 완료까지 이어지게끔 요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좀 고객의 DB 데이터를 받는 분들보다는 커머스 업종에 좀 맞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품 조회를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은 이제 전환율이 좀 급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한 번 조회하고 이탈한 사람은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상품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 3회, 5회 정도를 볼 수 있게끔 리타겟팅으로 계속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상품 조회 횟수별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1회일 때 당연히 1%예요. 2회일 때 1%부터 조금 높아요. 그리고 5회 이상 이 상품을 조회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전환율이 지금 4배 이상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우리가 광고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홈페이지에 데리고 와도 그 안에서 정말 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어도 3-4번 정도 우리 상품을 조회하게끔 유도하는 광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모비온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좀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패션 브랜드고 여성 타겟을 하는 브랜드예요. 구매 전환율이 89%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전환율은 이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한 1.8% 정도였고, 이걸 진행하면서 3.4%까지 이제 개선이 돼서 거의 2배 정도 개선이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그거 제품이 객단가가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예요? 우리랑은 아예 결이 다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로아스는 객단가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객단가 65,000원 정도의 좀 평균적인 단가를 가지고 있고, 로아스는 850%까지 나온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는 사실 좀 디자이너 브랜드고 우리는 단가가 좀 높은 거예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도 가져왔어요. 요거는 사실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로아스 자체가 조금은 더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장바구니를 담아놓고 이탈하는 이탈률이 기존의 68%에서 52%까지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이프스타일 패션 C사도 재구매율이 35%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규 고객을 확보했던 케이스이고요. 우리는 사실 신규 고객이 많은데 재구매도 고민이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구매를 만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기존 고객들도 저희가 이 모비온 광고를 통해서 재구매율을 많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품 단가 한 5만 원대 정도 하는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좀 성과를 개선했던 사례가 있어서 요 캠페인을 좀 본격화하기 전에 지금 베타 버전, 파일럿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많은 브랜드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최대 10개 브랜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우리가 커머스 업종이다라고 하시면 요거 신청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타겟팅 할 수 있는 것들 예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 풀친을 타겟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카카오톡 풀친도 있다, 플러스 친구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 활용하셨을 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이제 탐색해서 쇼핑몰 보다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바로 유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업체에 맞게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모비온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26년도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너무 점유하고 있는 4대 매체를 제외하고 새로운 구자, 새로운 점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너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히 소수만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떠난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는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매체, 당연히 당근이라는 어플이고요. 당근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근 해본 적도 있고 최근에 그 경찰과 도둑 그걸로 엄청 맞아요. 네. 그거로 또 당근이 더 핫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당근에서 물건을 팔아보시거나 물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본 적도 있고 어. 팔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중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면은 그때 많이 이용했던 게 이제 뭐 중고나라, 뭐 또 무슨 뭐 장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중고나라 같은 이런 플랫폼, 번개장. 그렇죠, 맞아요. 번개장. 번개장터 이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웹 기반이에요. 그리고 좀 폐쇄적인, 이제 좀 가입을 해야지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끼리의 이런 게 조금 더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즉 뭔가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진짜 매니아틱하게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근을 우리나라 국내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어플을 다운받아 보거나 한 번쯤은 들어가 보거나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지 않더라도. 근데 이 당근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각자의 다 생활권에 이미 너무 들어가 있고, 당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또 특히나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전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좀 매니아틱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게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여론은 굳이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는데, 당근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마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기존에 이용하던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근은 사실 다들 너무 아시는 것처럼 로컬, 즉 지역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가 되죠. 내 지역에서 팔고 있는 사람, 내 지역 이웃 주민이 나한테 이 물건을 구매해가는 거,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오프라인과 연관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런 중고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덜한 채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실제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친근감 자체가 이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신뢰를 할 수 있게 높여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근 안에 광고를 했을 때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뭐 네이티브 광고의 파급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광고라는 거부감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당근은 동네 소식 같은 소비 패턴 덕분에 이런 광고라는 거부감 없이 브랜드의 그 심리적 장벽을 좀 맞아요. 낮추고 뭐 동네 맛집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당근의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요거예요. 우리가 좀 뭐 일반적으로 네이버 광고, 유튜브 광고, 메타 광고 너무 광고인 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당근은 굉장히 네이티브예요. 광고인 것 같지가 않고, 대부분 당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광고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근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원래도 긍정적인데, 여기 안에서 누군가 추천하는, 여기 안에서 뜨는 정보는 당연히 신뢰하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당근 광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모든 업체가 다 효율적이에요. 뭐 물론 지역 기반의 뭐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커머스나 DB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이사, 청소, 뭐 인터넷 가입, 뭐 중고차 등등 모든 업종 불문하고 당근 광고 진행했을 때 효율이 사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에 좀 광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광고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캠페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매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각 브랜드에 맞게 저희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근 광고를 꼭 26년도에 선점해야 되는 이유는 커뮤니티 유대감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당근은 단순 클릭을 넘어서 지역 주민 간의 댓글이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충성도가 지역 단위로 결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근이 갖고 있는 지역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좀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바이럴 같은 경우도 주변에 예를 들면 주변에 이 제품 좋대, 이 제품을 다 이용해라고 하면 나도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당근은 어쨌든 내 동네, 내가 사는 이웃 이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 개념 안에서 계속해서 정보가 오고 가는 거는 이 매체 광고를 떠나서도 바이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확보하거나 우리 브랜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롱폼, 숏폼 뭐 등등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광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근은 이제 지역 거점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자연스러운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비온은 좀 전환을 유도하는 리타게팅 위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6년도에 이 매체 3개를 다 같이 동시에 하시면 너무 좋아요. 유튜브 광고, 당근 광고, 모비온을 동시에 한다? 라고 하면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유튜브와 당근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온 걸 모비온에서 한번 이탈한 유저를 잡아서 최대한의 전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리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저는 뭐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 중에 네. 의료기기나 뷰티 제품처럼 설명이 필요하고 신뢰도가 중요한 제품일수록 유튜브로 정보를 주고 모비온으로 이탈자 잡고 그리고 당근으로 근처 구매처나 지역 후기를 노출해가지고 네네. 이 3단계 루프 전략을 맞아요.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매체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매체만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 편인데, 26년도에는 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당근, 모비온 이거를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성과를 내게끔 진행해 보시면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갖고 왔던 주제가 26년에는 이런 매체들을 선점해야 됩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왔잖아요. 사실 많은 브랜드사들이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시도해보고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 같은 대행사나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랑 같이 협업을 하시면 신규 매체가 나오거나 신규 광고 플랫폼이 나오거나 하면 사실 저희는 다 먼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운영을 하시고 있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 지금 연락처가 다 저희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비온 이거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